35페이지 보조교재 보면 손익의 결산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손익이라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죠. 손익의 결산 정리다. 손익이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고, 수익, 비용일 텐데, 얘네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것들은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할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되느냐 그랬을 때, 그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발생주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을 따질 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이 현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 기준상 발생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현금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발생주의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인식한다. 현금주의는 아니 뭔 소리냐? 기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돈으로 따지겠다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현금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회계 기준상으로는 돈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보면 여러분 손익계산서 나오고 그 밑에 기간 나오죠?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그렇게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있는 것들만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지. 내년 거는 여기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안 되지. 올해 것만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간이 표시가 된 거고, 저렇게 기간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걸 발생주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그러다 보니까 기간과 현금이 불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과 돈의 거래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첫 번째가 손익의 이연이라는 거예요. 이연이란 말은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인데, 2월이랑 비슷한 말이라고 보거든요. 이연한다, 2월한다.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원래 2월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수익 비용, 자산투자자본은 차기로 2월 되지만 수익 비용이 2월이 안 되죠. 근데 돈이 안 맞으니까 얘를 어떻게 2월 시키겠다 이건데, 내년으로. 그래서 이때 쓰이는 예정 과목이 특이한 게 있는데,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35페이지 보조교재 잠깐 읽어보고 가볼게요. 굳이 여기 적어놨는데 또 적긴 좀 그러니까. 이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기에 현금으로 거래한 수익 비용 중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현금으로는 기준으로 안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이미 거래한 것들 중에서 기간이 차기분에 속하는 경우가 있을 때,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을 때 기간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차기께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차기분은 지금 당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차감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름에 여러분 선급 비용은 거기 써있죠. 선급금이라는 말에다가 비용이란 말을 합친 거기 때문에 이름에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고 선급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자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단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선수 수익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선수 수익은 야 이거 수익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름이 원래가 선수금이라는 거죠. 선수금에다가 수익이라는 글씨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수익은 아니다. 그냥 선수금으로 봐서 부채 개념에 가깝다. 이거 부채라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익의 이연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거는 당기 현금 거래 액중 차기분을 말해요. 차기분 수익비용. 차기분이니까 여러분 날짜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죠? 기말 시점에서 봤을 때 결산정리니까 여러분 날짜는 12월 31일로 판단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차기분이니까 날짜 안 지나갔죠? 기간 미경과분이다 이라고 얘기하고 야 뭐야 이거 내년 건데 왜 이게 나한테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한자. 선급 비용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선급금 플러스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 비용 써있다고 비용 아니다잉 얘다잉 그래서 자산이죠.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선수금 플러스 수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 아니야 수익이라고 써있다고 수익 아니야. 그래서 부채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거기 보조교재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비용의 이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날짜 다르게 해야지. 내가 여러분 보험 계약을 1월부터 했으면 1년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냥 1년치가 딱 올해 단기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내가 보험 계약을 꼭 1월에 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게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을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5월부터 1년분이면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12월 31일 날 끝나요? 5월에 가입했는데? 4월 30일 날 끝나겠죠. 내년.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내가 보험 가입한 거는 5월 1일인데 보험이 끝나는 날짜는 내년도 4월 30일까지죠. 근데 이거 돈 내고서 내가 여러분 차변의 보험료 120 대변이 현금이라고 처리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그냥 냈다고 했으니까 낸 거지. 근데 보니까 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여기는 2025년도인데 여기는 2026년도가 되고 있잖아요.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앞부분은 지금 내가 이 날짜에 와 있는 거예요. 돈은 여기서 거래됐어요. 여기서 현금이 거래가 됐고 난 이 날짜에 와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났어. 근데 여기는 안 지나갔죠? 근데 나 안 지나간 것까지 돈을 내버렸죠? 어쩔 거냐 이거야 나고. 그러게. 내가 좀 과하게 했네.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손익계산서에도 120이라고 그냥 쓸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왜? 여기 2026년도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몇 개월치? 먼저 4개월치죠. 자, 그럼 4개월치면 이거는 나누기 12 하니까 110만 원이잖아요. 일부러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럼 10만 원씩 4개월이면은 40만 원. 까! 야, 까. 그래서 여기서 12월 31일 날 보험료 기간 미경과금 계산하다. 계산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올린다 이런 뜻이. 계산해서 올린다. 그러면 이 중에 40을 까자. 알았죠? 돈은 냈어요, 안 냈어요? 이미 냈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선, 급, 비용이라고. 자산 증가를 처리한다. 왜냐면 비용으로는 2월이 안 되니까 자산 증가를 처리해라. 2월 되다. 야, 자산 증가 선급 비용이야. 보험료 이제 내려와. 이쪽으로. 없어져.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왜 이게 왔어요? 자산의 증가. 대변 비용의 소멸, 감소 이런 것들. 잠깐 집어넣는 거야. 40은 2월 안 되니까 없어져. 그러면은 단기의 보험료는 서로 퉁쳐지면 8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표시되겠죠? 그러면 딱 경과 이것만 딱 손익계산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육용으로는 여기까지만 공개하면 돼요. 결산까지만 공개하니까. 근데 이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2026년도 1월 1일이 되면 다시 보험료를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제 25년도는 갔다. 26년도 시작이다. 그러면 야 보험료 다시 나와. 보험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25년도의 보험료는 80이 되는 거고 26년도의 보험료는 4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기간에 맞게 대분해 주는 거예요. 손익의 결산정리에 속하죠. 중요한 건 뭐다? 기간이다. 그걸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은 어떻게 처리? 수익도 비슷하겠지.
수익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수익의 이연이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얘기를 할 건데, 몇 월 며칠? 10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 다 한꺼번에 받았어요. 1년분 얼마였나? 깔끔하게 1200 현금으로 받았다. 좋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야, 나 현금이야. 임대료.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12월 31일 날 가서 이거 그림으로 딱 그려보고 생각해 봤더니 처음 돈 받은 날은 10월 1일인데 계약 기간이 1년 동안 계약 기간이니까 끝나는 날짜가 차기 끝나죠? 몇 월 며칠에? 9월 30일쯤에 끝날 거야. 내가 돈을 어디서 받았더라? 여기서 현금이 거래가 됐더라. 맞죠? 앞에서 보통 거래한 거. 자, 근데 연도를 쪼개보니까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면은 2025년도는 요 앞에 거, 요 뒤에는 2026년도더라. 그럼 여러분 2025년도는 몇 개월이에요? 10, 17, 3개 맞아요? 17, 12. 12 빼기 10 해갖고 2 나온다고 해서 2개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알았죠? 이거 좀 약간 있어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계산하려면 12에서 얘 빼면 돼요. 뒤에 거. 12에서 뒤에 거 빼면 앞에 게 나오죠? 9월에 끝나니까 12에서 이렇게 4 빼면 앞에 8이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됐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경과. 뭐야? 미경과. 그래. 미경과. 미경과가 9달이네. 없애버려야죠. 야, 나 지금 현금으로 받아서 임대료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어떻게 12월 31일 날 임대료 선수분이 뭐야? 미경과죠. 계산하자. 없애라 이거죠. 없애라. 없애야 되는데 얘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자기가 지금 보시면요. 알았죠? 이거 없어지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죠? 평상시 수업할 때보다 좀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자, 그래서요.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너 저기 9달치 지워라 이거요. 야, 그 임대료 이 중에 너 9달 지워줘야 돼. 이쪽으로 보내줘. 퉁쳐야 되니까. 임대료 한 달에 얼마씩이죠? 다 알잖아. 100만 원이잖아. 그죠? 왜 물어봐? 900이죠? 알아도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변 뭐라고 그랬대? 돈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받았지. 이미 받았지. 그래서 부채로 잡는 거야. 부채의 증가. 그래서 뭐라고?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차변은 수익의 소멸, 그딴 거, 감소. 대변은 부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야, 이제 저기 뭐야. 25년도 임대료 3개월분으로 했어요. 자, 이제 닫아. 자, 이제 끝나자. 어우, 잘 갔다.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와라 임대료. 자, 그래서 다시 돌려요. 부채 감소, 수익의 발생. 그러면 다시 26년도에 임대료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25년도는 300, 26년도는 900.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응용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으악! 막 이래요. 마음속으로. 겉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고 표정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제가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서 응용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지금 이 단어를 제일 어려워해요. 비용이 2년인데 아까는 보험료 현금으로 처리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걸 거꾸로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여기다 얘기할게요. 이 1번의 사례를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쳤어? 보험료가 무슨 자산이요? 그럴 거 아니야. 보험료 비용이야. 또 왜 자산이라고 그래?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보험료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저희 5월 1일에 돈 낼 때 선급 비용, 보험료를 안 해요. 선급 비용 120만 원이라고 처리했겠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 됩니다. 차변이 자산 증가고 대변이 자산의 감소.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니? 근데 여러분 선급 비용이라는 건 얘네들이 다 미경과예요 라고 처리합니다. 야, 근데 무슨 소리야? 이거 경과 있잖아. 그래서 12월 31일 날에는 경과된 보험료 계산한다. 아까 미경과를 계산한다 했는데 이제 경과 보험료를 계산해 줘야죠. 보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 8개월 그게 보험료야. 야, 여기 지금 보험료 안 나왔지? 보험료야.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급비용 지워. 이런 식으로 아까랑 반대로 처리하는 방법. 이건 응용된 케이스. 얘로는 출제하는 경우를 많이는 못 봤는데 출제할 때가 있으니까 얘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 처리하는 거 지울까? 이거?
자, 됐고요. 10월 1일 날 요거는 이제 임대료를 부채로 처리하는 경우.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하는 얘기네. (10월 1일) 날 돈 받았어요. 현금으로 1200. 대변 뭐라 그래? 이걸로 처리해야 돼.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었던 거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야, 근데 저 이거 어쩌라고? 12월 말일날 경과된 임대료. 경과된 임대료 계산하다. 내가 수익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처리할게요. 그리고 10월이라고 한 거죠? 10월, 11월, 12월. 3달분. 그래서 선수 수익 없어져라. 다음에 대변은 임대료라고 하자. 여기 되는 거죠. 아까랑 반대로 처리하는 케이스인데, 전에는 이런 애들은 간혹 출제가 됐었는데, 쟤는 출제된 거를 제가 거의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손익의 이연과 예산은 전산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계속 써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맞죠? 결산한다 그러면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그럼 여러분 35페이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칸 채워볼 수 있을까요? 일부러 막 색깔 칠하고 다 했으니까 거기 채워보세요. 먹고 35페이지에 빈칸 가로넣기를 볼게요, 여러분. 8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러분 나누기 12를 먼저 하세요. 금액을 항상 이런 거 보면 나누기 12를 먼저 해보시면은 1년분이니까 12로 나눈 거고, 한 달분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중에 그 다음 연도 7월 말에 보험이 끝나니까 앞에 단기분이 50만 원, 차기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만 원이죠. 빈칸에 7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고, 회계 처리 시 내가 보험료 120만 원, 현금 120이라고 처리했다면 12월 말일 날에 미경과분에 대한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차변 선급 비용 70만 원, 대변의 보험료 7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70. 근데 그 노란 바탕에 있는 거 보면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거꾸로. 그러면 8월 1일 날 선급 비용 120만 원이라고 공개했다고 쳐봐요. 자산 증가, 현금, 자산 감소 120. 그럼 이런 경우는 미경과로 처리했기 때문에 당해연도금 보험료 50만 원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 차변 보험료를 50으로, 대변의 선급 비용 50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니까.
자, 2번에 보면 선수 수익 얘기가 나와 있죠. 자, 4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 360만 원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한 달 임대료가 30만 원이죠. 일단 그거 계산하고. 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4월 1일 날 분계를 차변의 현금 360, 대변의 임대료 360이라고 처리했을 때 그 그림을 보니까 뒤에가 3개월치가 여러분 더 차일 거죠? 그럼 3개월 30만 원 곱하면 90만 원이 차기분, 그 다음에 단기분은 3, 9, 27, 270만 원이 되겠죠? 270이 단기분. 그럼 그 빗금친 부분이 지금 지워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워져야 될 부분. 임대료에서 지워져야 될 부분. 그래서 90만 원어치를 차변 임대료, 대변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차변의 임대료,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자, 이런 내용이 2연이었어요. 2연은 중요한 게 뭐예요? 정리해 볼게요. 2연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하는 건데 왜 마이너스냐? 돈이 어디서 거래했어요? 앞에서예요? 뒤에서요? 돈 언제 줬어요? 앞에서 돈 주고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뒤에 거를 없애버리는 거지. 빼기를 하는 거지. 그게 2연입니다. 자, 36페이지 한 장 뒤로 넘어가 보면 이번엔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의 예상. 예상은 뭐냐? 다른 말로 손익의 발생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 설명 잠깐 읽고 정리해 볼게요. 단기에 발생한, 여기서는 경과된이라고 써있죠? 미경과가 아니라 경과. 경과된 수익 비용으로서 지급 시기가 차기에 도래합니다. 아니, 돈을 내년에 줘야 된다 이거죠. 내년에 받거나 내년에 줘야 된다. 그러면 돈 못 받았네. 시간은 지났는데 돈 못 받은 거, 돈 못 준 거.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익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단기 손익에 플러스 해야 된다. 그죠? 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났고 돈은 안 받거나 안 줬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미수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얘도 여러분 얘를 분해해 보면 미수금이라는 말과 수익이란 말이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수익으로 보면 안 되고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산으로. 동그라미 2번 보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지급 금과 비용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급 금 부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부채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걔네들의 개념들을 써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될 테니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쓰는 말이 비용의 이탈, 비용 말고 수익의 예상부터 먼저 얘기하면 수익의 예상. 그래서 이거는 미수 수익. 그래서 이거는 미수금 더하기 수익이니까 자산이다. 그리고 비용의 예상, 미지급 비용. 얘는 미지급 금하고 플러스 비용이라는 말이죠. 야, 비용 들어갔다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다 그런 얘기예요.
자산이고 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야 이거는 이미 지난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해야 돼. 플러스 수익 비용에다가 플러스 당기 수익과 비용에 플러스 12월 31일 날 기준이고 당기 플러스를 수익과 비용에 플러스 당기 기간 경과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플러스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쟤랑 다르게 하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어. 그럼 내가 11월 1일 날 정기예금의 현금 다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안 돌아가죠. 핑계. 600만 원은 1년 만기로 이자율은 잘 떨어지게 하려면은 3%. 그럼 정기금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자. 알았죠? 정기금 뭐 나중에 그 분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가 중요해요. 그럼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기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자 수익은 언제 받을까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만기 일시 수령. 이자는 만기 일시 수령이요. 야, 그럼 내가 나중에 만기 되면 나 돈 얼마 받는 거야? 요거 따져봐야죠. 그러면 이자 수익 총액은 600에다가 3%. 600에 3% 얼마일까요? 총 토탈 금액이 18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618만 원 들어온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자 수익 18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저런 게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대답. 자, 15,000원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1월 1일 날 가입했고 끝나는 건 차기 10월 31일 날 끝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여기가 12월 31일이고 난 요 날짜를 주는데 돈은 여러분 여기서 벌어야 돼요? 여기서 벌어야 돼요? 이자 언제 받아? 이때? 이때 받아.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돈이 여기서 벌어야 됩니다. 현금이 이쪽에서 벌어야 돼요. 그래서 미수가 돼요. 야, 근데 따져보니까, 야, 돈을 이때 받는데 내가, 여기는 2025년도고, 여기 2026년도인데, 여기는 경과고, 여기는 미경과인데.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여러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이자 중에 내가 25년도 이자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돈을 못 받았다고 분개를 안 하면 또 내년도 26년도에 이자 수익이 크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올해 거 분개해줘야지. 올해 건 올해 거고 내년 내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가 몇 개월이에요? 11, 12. 두 달. 3만 원? 아까 15,000원씩이라고 했어. 12월 31일 이자 수익 기간 경과분 계산합니다. 쪼잔하지만 야 지금까지 날짜 지난 거 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달치를 처리하는데 플러스라고 했죠. 수익이다 플러스 이자 수익 이자리가 돼서 3만 원. 근데 받았나? 노 아직 못 받았어. 그래서 자산의 증가 미수 수익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수익의 발생 그렇다는 얘기죠. 시험 보러 가면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물어본다 그랬죠. 같이 봐요.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알고 싶어. 우리 열린 결면 시간.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 10월 31일 날 원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자. 왜 이래요? 근데 원금 받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원금 차변의 현금 대변 정기예금이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자를 2026년도 내도리야 10월 31일 날 받을 때 나에게 들어온 돈은 18만 원이 들어오겠지. 차변의 현금 18만 원. 근데 18만 원 중에 3만 원은 25년도 이자 수익으로 이미 처리했으니까 그때는 3만 원 자산의 감소로 미수 수익 처리하고 이거 25년도 거야. 그 다음에 15만 원은 이자 수익인 거죠. 수익의 발생으로 이자 수익.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걸 예상이라고 해요. 예상. 돈이 뒤에서 거래되고 돈이 뒤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시간 지난 부분에 대한 걸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편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을 테니 비용도 알아보자 했죠. 비용도. 자,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은행에서 1년 만기로 1년 만기로 1억을 대출받았다. 이자율은 6%.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볼까요? 8% 하면 나오나? 안 나오니까 그냥 6%로 합시다. 편하게.
이자율은 6%고 이번에도 매달 지급이 아니라 이자는 만기식 일시 지급. 대출을 그럼 나는 이자 얼마 내야 돼? 1년에 1억 원에 6%죠? 1억에 6%면은 600이죠? 600이 연간 나가야 될 이자 총액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여기가 6월달 끝나는 건 차기 5월말 거의 반땡이네요. 12월 31일로 계산했을 때 2025년도, 2026년도가 같이 걸쳐 있는데 25년도에 경과된 부분이 있고 26년도에 아직 미경과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거래되냐 이거지. 돈이 뒤에 가서 거래가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이때 현금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준 거지. 못 줬든지 안 줬든지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얘를 처리해야 된다 이거지. 다시 얘기하던 얘를 플러스로 처리해야 된다. 여기서도 플러스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여기 대출금 갚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자 얘기만 할 거예요. 내가 이자 비용 중에 단기 경과금 예상합니다. 그럼 600을 12로 나누면 말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라 말 안 하시는 50이죠, 50. 올해가 올해가 얼마예요, 올해? 이거 경과? 6개월이요? 내가 12에서 이거 빼라 그랬잖아. 그냥 그러면은 잘못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돼요. 틀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6, 7, 8, 9, 10, 10. 아, 7이네, 7. 그래서 여러분 7개월치 처리해줘요. 7개월치. 그러면 플러스니까 여기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쓰고 50만 원씩 7개월이면 350. 350. 아, 근데 내가 이 돈을 줬냐 이거지. 아직 안 줬다. 이냐입니까? 아직 안 줬다. 뭐라 그럴 거예요? 미지급 비용. 여기에 비용의 발수. 부채 지급. 그럼 결산일에는 이런 공개만 해주면 돼요. 결산 공개는 이것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26년 5월 말일 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내가 현금 600 냈지. 진짜? 왜? 25년도 거 미지급 비용 갖고 26년도 거 이자 비용하고 26년도 5개월이니까 250이고
자, 보조교재 36페이지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5월 1일 날 정기예금의 1,200만 원을 연이자율 5%로 불입을 했다고 써 있으면 60만 원 이자가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누기 12를 하면은 5만 원씩이죠. 자, 그래서 그림에다가 채워 넣어야 될 게 단기분은 몇 개월이죠? 8개월이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줬고 차기분은 4개월이죠. 그래서 20만 원인가요? 그래서 20만 원이라고 적으면 돼요. 40만 원, 2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시점에서 내가 못 받은 수익이 얼마냐. 그랬을 때 파란 밑금친 부분을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40만 원을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고 대변은 수익의 증가, 발생 이런 걸로 대변의 이자 수익이 40이다. 색깔 칠한 부분이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미지급 비용에서도 보면은 9월 1일 날 1년 만기에 단기 차입금 600을 연이자율 5%로 차입했다. 30만 원이 한 1년 동안의 이자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자 총액이 30만 원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얘는 12로 나눠보면은 한 달 이자가 15,000원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 빗금친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9, 10, 11, 12, 4개월. 그럼 15,000원 곱하기 4 하면 6만 원인가요? 25,000원이요? 제가 여러분 30만 원 나누기 12에서 그래요. 25,000원이에요. 암산 안 돼요. 자, 곱하기 4. 파란 빗금에 얼마?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면 하얀색 부분에다가 얼마? 20만 원 적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12월 말 기준으로 내가 못 받은 건, 안 준 건 얼마냐 그랬을 때 파란 빗금 부분이 돼야 되니까 이자 비용 10만 원, 미지급 비용 10만 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다음으로는 소모품의 결산 처리가 있는데 그거 알아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실무상 안 쓰는 내용. 회사에서는 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데 시험에서만 나오는. 그러니까 FN으로 따지면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여러분 내가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을 기중에 20만 원어치를 매입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기말에 보니까 남아있어요. 아직 다 못 쓰고. 이게 4만 원. 다 썼으면 좋겠는데 다 안 쓰고 4만 원이 남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소모품입니다. 그럼 20만 원어치 중에 이 중에 쓴 게 얼마나 얘기야? 16만 원이라는 얘기죠. 16만 원이 이게 사용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찍거든요. 이게 16만 원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사용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사용액이죠. 이게 4만 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용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기말 현재 봤을 때 있다, 없다? 없다. 써서 없어졌잖아. 그럼 얘는 없는 거를 뭐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야 되냐? 소모품 B라고 처리해야 됩니다. 썼으니까. 근데 아직 다 못 쓴 거 있잖아요. 다 못 쓴 거. 그거는 지금 남겨뒀다가 또 어떻게 내년에 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소모품. 얘는 비용. 이렇게 처리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처리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우리는 소모품을 처리할 때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얘를 첫 번째 소모품을 비용 처리법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다. 그럼 처음에 매입했을 때 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소모품비 20만 원 이라고 맞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정부가 다 썼다고 공개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잖아. 16만 원만 쓰고 4만 원 안 썼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말에 뭐라고 처리해야 되냐? 소모품 잔액 있죠? 잔액을 배상해 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처리해? 20만 원 중에 4만 원은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소모품 비용 지워야죠. 비용 퉁쳐야 되니까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산의 증가 비용 감소 이렇게 하면 소모품비는 16만 원으로 기록되겠죠? 없어져서 그리고 소모품 4만 원은 남아있다고 기록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럼 내가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내가 매입했다. 그래. 소모품. 이렇게 되겠죠. 소모품이라고.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이게 아직 2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다 썼거든요. 쓰고 저기 16만 원 날라갔거든요. 그죠? 16만 원 날라갔으니까 이거 16을 없어졌다고 처리해줘야지. 없어지고 4 남았다고. 그럼 여기서 16을 지워버려. 대변의 소모품. 16. 야, 지워졌는데 그럼 너 뭐라고 해야 돼? 비용이야.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지는 건데
처음에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걸 자산으로 처리하죠.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비용이었으면 나중에 자산으로 나오게 처리해주라 이런 의미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뭐야?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자산 처리했을 때는 없어진 걸 비용으로 바꿔준다 이래서 서로 반대로 처리한다는 게 반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36페이지 마지막 부분 있죠? 거기에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자,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당기 4월 1일 날 소모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기말 현재 미사용액이 14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분이 그럼 여러분 얼마예요? 16만 원이겠죠? 노란 색깔 바탕에다가 단기 사용분 16만 원이라고 줬고, 그러니까 얘는 누가 뭐래도 소모품 B로 기록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미사용분은 14만 원. 이건 누가 뭐래도 자산인 소모품으로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모품 B라고 분개했었을 때는 기말잔액 14만 원은 기말잔액이 14만 원이 되는 거고,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는 16만 원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잔액이 14만 원이 들어간 거고, 소모품 30만 원으로 처리했다 그랬을 때는 왼쪽에 나오는 내가 사용한 금액 1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소모품 B로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중의 사용액 16만 원이 되는데, 자, 12월 31일 날 소모품 B에 대한 행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잖아요. 결산 시 남은 잔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소모품 B가 30만 원이었을 때, 그러면 남은 게 14만 원이니까 얘를 14만 원 남았다라고 처리할 거니까 소모품 14만 원 자산 증가라고 처리해주고, 내가 비용 처리한 것 중에 14만 원은 훔쳐야 되겠지.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면에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6이 되죠? 그 옆에 거 보면은 소모품이라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소모품. 근데 연말에 가보니까 이게 그대로 30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14로 만들어줘요. 이걸 14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없어져야 14가 됐냐는 거지. 16이 없어져야 돼. 16. 야, 소모품 16 없애야 돼? 왜? 썼어. 써서 소모품 B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고, 결과는 같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안 쓴다 그랬잖아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연말에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갖고 내가 소모품 남은 거 이거 계산하고 있고 이러지 않아요. 소모품이 뭐야? 복사용지, 잉크, 토너, 지우개, 샤프심 이런 건데 그거 세고 앉았고 야 지금 얼마 남았나 가서 세봐.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두 방법 중에 이렇게 연말에 결산 정리는 하지 않는데, 두 방법 중에 그럼 회사에서는 뭘 쓰냐 그랬을 때 아무튼 이런 결산 공개 안 한다는 거지. 결산 공개 이거 안 한다고. 그럼 뭘 처리하냐? 얘로 처리할까? 얘로 처리할까? 그랬을 때 얘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 또 사면 돼. 없으면. 다 떨어졌네? 또 사야지? 통합분기. 다 떨어졌네? 통합분기. 근데 얘로 처리하면
야, 소모품 남았대는데 한번 찾아봐봐. 없어요. 장부에 있어, 이씨. 빨리 호소리 내는 거 찾아서 써. 안 사주고 죽어도 못 써요. 그래서 이거 불편해.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장부에 존재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막말로 비유예요, 비유. 회식은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는데 회식하다 음식 남아갖고 쌓았다 그래서 그걸 자산으로 돌릴 거야? 피자 2조각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계 처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소모품비 이걸로 혼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